강의가 이제 정식으로 상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엔 용신이 어떻게 됐는가. 근데 여기서는 상신의 작용을 말씀드릴게요. 원문에 원령은 이미 어디서, 원령에서 기득 얻었다. 이미 용신을 얻었다. 격국용신을 얻은 거예요. 즉, 별이,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서 역시 필유 있어야 된다. 이 상, 유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자는 서로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도울상자예요. 그래서 군이 계시면, 여기서 임군이 계시면 군유 재상이에요. 재상을 갖고 있다. 이건 재상은 뭐예요? 임군을 돕는 신하죠. 예, 여기서 바로 이 상자예요. 이 상자가 유재상. 네,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 이 재상은 보필한다는 거예요. 나의 용신을 보필하는 자가 그렇다. 시하라. 라는 것이에요. 네. 결국은 용신이 잡히면 용신을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신이 곧 상신이다. 그러면서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일단 용신이 잡히면 럭곡격이나 양인격은 용신으로 안 치니까 거기에 새로운 용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흉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용신으로 봐요. 근데 제하는 것이 먼저 들어올 땐 그걸 상신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찬찬히 이제 저도 격국론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느낀 거는, 비건과 걸록, 그러니까 양인과 걸록, 이런 거는 별도에서 용신을 잡는다라고 분명히 임철조 선생님, 설하고 선생님, 심해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신도 마찬가지로 제하는 신이면 그 제하는 신이, 사용신이라 봤자, 살상, 록겁이죠. 네, 록겁인, 록인. 이럴 때 이 록인은 별도로 용신을 잡는 거죠. 그러면 칠살격과 상관격만 격은 있으면서 상신을 잡는 거예요. 그 상신은 뭐냐? 눌러주는 거. 제하는 것을 상신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먼저 관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 관이 제 생업을 받으면 그게 바로 상신이에요. 즉, 관이 용신, 관이 이 관을 주체로 했을 땐 쓰임이 되는 거예요. 쓰임이죠? 예, 쓰임인데 제가 상이 된다. 그래서 재성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제왕생관할 때는, 즉, 뭐예요? 제가 용신이 되면서 관이 상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살봉식제했어요. 그러면 즉, 살은 위 용신이 되고, 식신이 위 상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럭곡과 양인을 빼고는 사인격은, 사인격이 아니라 두 격, 식상과 살은, 상관과 살은 용이 돼 있어요. 이미 용신은 잡혀 있는데 그걸 제하는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신이 된다. 연차, 이러한 것이 곧 일정한 법칙이 된데, 또 통변의 묘법은 아니다.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말할 때 뭐냐면, 국에서 오직 격이 있으면 이 한자, 그 한 글자로서만이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균이 고르게 말하라. 뭘 말해요? 도와주는 것을 잘 살펴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번 보세요. 용신이 상하면 심호상신, 일주가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상신이 상하면 뭐야 용신이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왔네요. 아, 책이 저기 있네요. 원본 책에는 논, 상신기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데 원문이자 총괄적인 이게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1번 강론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길어요. 이 긴 것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일일이 이해가 가도록 잘라 놓은 거예요. 용신이 상하는 것은 일주가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상신이 상하는 것은 뭐예요? 용신이 상하는 것보다 심하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여, 가병, 유관 쓸 때, 6월에 태어난 관성을 쓸 때 투, 정, 봉, 임 하면 합상존관 하면서 성격자가 됐다. 뭐 이렇게 글로만 써놨어요. 그래갖고는 도저히 제가 강의하는데 글만 읽고 이해하시기는 저는 혼자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약 간목일주가 유금 정관을 쓰는데 천간으로 정화와 임수가 투출하면 이라고 해서 이런 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하나 더 하죠. 빨간 글씨로 다 하죠. 서식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위에 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간목일주가 6월 정관을 쓰는데 정화가 바로 이렇게 위로 투출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관이 깨지잖아요. 상관이니까. 그런데 마침 임수가 투출해서 정임합을 함으로써, 즉 상관과 합을 해서 존관, 관성이 남음으로써 성격이 됐다.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임수의 도움. 이거 도움으로 읽어야 돼요. 서로 상자가 아니에요. 절대 대등관계가 아니라 서포트 관계예요. 서포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임수에 의지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편인이죠. 예, 상관과 합이 되는 거죠. 또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도 원문이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원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무용자재 재성을 쓴대요. 투갑병기하면 즉 합살 존재함으로써 성격자라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이것도 또 역시 이렇게 빨간 글씨를 만들어 놓을게요. 아이고, 다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토일주가 자원에 태어나서 정제죠. 정제인데 이게 뭐죠? 겁재죠. 겁재가 정제를 극하니까 극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격국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글자, 지지의 옆에 있는 글자는 기능을 안 해요. 근데 이 원령만큼은 항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이 이 자수가 여기 있지만은 이게 천간으로 투출했다고 생각하고 격국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생각하면 겁재가 이 정제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편관이 딱
겁재를 합을 한 거예요. 합을 한 거죠. 예, 이건 뭐야, 목국토가 아니죠. 예, 성이 틀리니까 이거는 양성이고 이건 음성이니까 합을 해버렸죠. 예, 갑기합토가 된 거예요. 즉 합살, 요 살이 뭐야, 합을 해갖고 이렇게 합살 존재, 재성이 남음으로써 성격자라. 전례, 오직 믿는 것은 기토의 도움이다 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 얘기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겁이 겁재가 정제를 극하니까 오직 믿는 것은 편관이다 라고 해야 말이 맞을 거예요. 기토를 믿는 게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기토에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심 선생이 잘못 얘기한 걸 거예요. 네, 맞네요. 갑병하면 즉 합살 존재하니 성격자야라 전례 기지상이라 했는데 오직 믿는 건 기지상이라 그러지만 천만에요. 겁재가 정제를 극할 때 기토가 갑목이 투출해서 각기합을 끌고 가니까 오직 남는 것은 재성은 남고 믿는 것은 편관이 갑목을 믿을 뿐이죠. 이걸 심해천 선생이 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명히 설명할 줄 알아야 내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쫓아간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자, 의류 계속해서요. 의류 유사래요. 벌써 이거 보면 을목은 살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격을 용신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을목의 유금은 무슨 격이다? 예, 칠살격이다. 격으로선. 근데 연에 정이 있고 월에 계가 있으면 시상여로 무토가 나왔다. 그러면 오직 믿는 것은 뭐냐? 라면 이렇게 제가 이걸 먼저 그려놓고요. 무토도 투출하고요. 무게 합을 했다는 거겠죠. 예. 일간 무시하고 건너 넘어옵니다. 격국론에서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밑에 계수 밑에 유금이 있겠죠.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을목 6월에 태어나서 편관격이에요. 용신으로 되든 안 되든 편관격은 용으로 쓰고 이 정화를 정화가 편관을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요. 눌러주는데 편관을 눌러줘야 되는데 계수가 정화를 끄잖아요. 끄니까 무토가 넘어와서 무게합을 해서 오직 의지할 것으로는 무토뿐이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했네요. 전례 무토지상이라 도움을 받을 거라고 무토가 한 것이다. 그럼 앞에 거는 전례 갑목지상이라 라고 해야죠. 전례. 제가 이따 이 강의 끝나고 그 뒤에다 빨간 글씨로 역자주로 해서 고쳐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격이 되는 이유예요. 예, 상신으로서. 자, 이거 한번 두 번째 2-1, 2-2가 될 거예요. 자, 여긴 요대로 되니까 보세요. 계생해오래요. 예, 이거는 뭐예요? 계생해오려면 녹곡격이죠, 녹곡격이죠. 예. 음걸럭이죠. 양걸럭이 아니고 음걸럭. 투병위재해요. 이렇게 딱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해월에 태어나니까 재봉월겁, 재성이 월겁을 해서 이 기능을 하니까 월지는요, 기능을 하니까 이 병화를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묘미가 레회, 묘미가 와서 어떻게 되냐? 레회, 목국을 이뤘잖아요. 그럼으로써 재성을 살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병자실을 해야 딱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자수에 뿌리를 내려야 이 해묘미 목국을 충분히 감당하죠. 그리고 병화를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으면 병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 병신도 안 돼. 병신은 그래도 약간 인성의 근이라고 하지만 뿌리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병인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히 일주가 허공에 떠버리면 뿌리가 없으면 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혼자 나 홀로
일주에 하는 일은 격이 성격이 되냐 합격이 되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수격 외에는 나머지는 다 로커격, 인수격과 로커격, 양인격, 그건 충분히 월지나 이 인수가 있어서 강해지지만 나머지 격들은 다 일주의 힘을 빼야만이 격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의 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즉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수가 화해서 목이 됐으니 이 법제가 바뀌어갖고 이 생제자자 재성을 상하는 거예요. 전래 묘미 지상이라, 이거 말 맞죠? 제대로 된 거죠. 묘미 지상이라, 도움이 있다 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좋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2-2. 자, 이것도 밑으로 안 내렸네요. 여기서부터 내려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나중에 자진 회국. 그럼 이걸 짓겠습니다. 예. 지워야죠. 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경금일간이,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개가 설기를 하는데, 불통월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금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개수 하나가 못 빼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금기가 불신령. 금기가 그렇게 영특하지 못하다. 왜? 설계하는 힘이 없으니까. 특한 영특함이 깊지 못하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서 자진회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자진회국을 위로 써야 되겠네요. 자진회국을 해서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심령인데 자진 회국을 하면 못하는데 자진 회국을 짓고요. 여기 자진 회국을 이루면 이라고 해서 쫓아가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건 컴마 빼고 한자 띄고 여기다가 면 해서 끊어야죠. 자준 회국을 하면 이러면, 즉 금이 화하여 수가 됨으로써 금수 상함 서로가 묻었는다. 그럼으로써 전래 자진어 상이라. 맞죠? 자진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지금 여기에 진자 들어가나 자자 들어갈 게 없어요. 개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든 저러든 이 개수 밑엔 양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양이니까. 여차지류가 개 상신이 기녀할 뿐이다. 기녀하다, 상신이 중요하다 라는 뜻이죠. 금수상함을 이루어서 되는 것이죠. 자, 상신은 무파, 파할 수가 없다. 그래 기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상신이 유상하면은 입회기격이라, 뻔히 서 있으면서 그 격이 깨지는 걸 본다 이거예요. 서서 격이 깨진다. 당한다는 거예요. 서서 깨짐을, 서서 격이 깨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그럼 결국은 상신이 깨지는 예를 들어놓은 것이겠죠. 3-1. 아까 뭐냐면요, 이렇게 간목이 6월에 태어나면 관성이죠. 관성이에요. 그런데 투간학의 정화와 개수인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딱 재상이 호관, 상관 개수가 딱 상관을 딱 눌러줘서 관을 보호하는데, 이후 또 봉술, 이 술토를 만났어요. 이렇게 딱. 그럼 무게합할 거 아니에요. 무게합을 해서 무게합하이 부재정이라, 정화를 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수가 바로 상신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수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개수의 도움에
계수의 도움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죠. 계수의 도울상자니까요. 네. 도움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3-2 정화가 6월을 쓰죠. 이건 뭐 그러면 여탄 심혜점 선생님께서는 정편자를 안 가려요. 인수격도 그렇고 이건 재성이에요. 제격이에요. 투계 개성이 개수가 투출하고 기토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개수가 금생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가 정화를 끌려고 덤벼드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예. 일단 그럽시다. 다음 번 봅시다. 식신 제사를 한다. 식신이 제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살을 제사를 하는데, 제사라면서 재성을 생한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맞죠. 예. 그러는데 이 우투 간목이 딱 여기 투출해갖고 기합갑하니 부재계 하면서 기토가 바로 상신인데 상처를 입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놨을까요? 이렇게 기토와 합을 한 간목 때문에 계수를 제압하지 못하여 상신인 기토가 상처를 받는다. 상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것이 시계 유정이 무정이요, 유용이 무용인데 그 격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결론, 이 결어가 제가 4번으로 만들어 놨을 텐데 제가 또 순간적으로 이것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어,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결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더 붙여주죠. 자, 모든 팔자를 배정함에 있어서, 이 배정은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짝배자를 쓰는 수도 있죠. 짝을 이루는데 필요 한 가지의 이론이 있다. 일종이 한 가지의 작용이 있고 한 가지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땅의 지형에 따라서 변한다. 변하는 것은 허의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이것으로부터 어렵게 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허망되게 의존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학자는 명을 배우는 자는 어찌 이걸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이라고 했죠. 배우는 자가 어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죠.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서리법이죠. 가홀저 라고 해서 저자예요. 그래서 hol저 하면 어찌 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인데 이게 영어나 중국어권에서는 이 서리법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걸 닮아서 독립선언문인지 이든 해서 해방 전후에까지 유학자들은 이 서리법을 많이 썼죠.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서리법을 안 쓰죠. 예. 듣는 사람이 이상하죠. 듣는 사람이 이상해요. 이 서리법은 듣는 사람으로부터 강한 긍정을 바라고 지금 아주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소리를 딱 써놓는 거예요. 소홀하지 말아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소리예요. 네. 문법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 상신론에 대해서 마쳤고요. 이제 잡기, 여하, 취용. 잡기란 사고지에서 있을 때 이제 슬슬 상신 끝났으니까 구신하기보다도 먼저 잡기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 보네요. 자, 잡기격도 또 공부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